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됐네요. 네, 아직까지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 또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 많이 느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없이 혼자 이제 텅 빈 강의실에, 물론 스튜디오 촬영이야 많이 습관화되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또 강의실에서 이렇게 텅 비워놓고 혼자 하는 것은 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거나 저에게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할게요.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래서 헤어지지 마요. 알겠죠? 그래도 집사분 아시잖아요. 55국에 6657. 저는 한 통도 안 왔어. 자, 농담이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이요 혼자 계시니까 청정지대 아닙니까? 그죠? 또 그나마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따라 계속 중단 없이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진도 준비합니다. 69페이지 용도 지역편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그대로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여러분 용도 지역.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를 이제 첫 시간에 1주차에 아마 총론이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일 위에 광역계획은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는 행정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고요.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죠. 1번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이것들을 새로 지정합니다.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지난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 6가지 전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되는지, 입안권자, 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지, 결정권자, 그리고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기까지 아마 지난주에 진도가 나갔고요.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총론. 이제 앞으로 이 과목 국토교육에서 공부하게 되었던 총설적인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죠. 공부할 주제는 강론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론 행정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일단 이 두 가지 테마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죠. 강론에 들어가요.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라고는 공부했지만 우리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죠? 의의라든지 또 우리 국토에 지정된 용도지역 종류 그리고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또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행위 제한의 원앙사항,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학습을 안 했죠. 여기에 강론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총설적인 얘기라면 지금부터 강론이 전문 지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 2월 강의는 기본적인 이론하고 전체적인 흐름 정도를 잡아드리는 수준이라면 오늘은 중요한 부분은 거의 같이 반복합니다. 같이 반복하면서 이제 용어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단순히 암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가볍게 다루면서 거의 똑같이 하면서 더 가볍게 다루면서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좀 더 범위가 많이 확대됩니다. 오늘 깊게 넓고 좀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 3, 4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제가 그 강의 드리는 부분까지가 아마 본 시험에서 만나게 될 시험 범위다. 그렇게 가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시간 강의, 도시공관리교육 중에서 용도 지역편 시작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편은 이제 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그 큰 종류, 용도 지역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위치에 지정되는지 등등을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가면서 중간중간 교재를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그림은 아니니까 69페이지 교재에 있는 그대로 두시고 저에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볼까요? 자, 용도 지역의 개요 설명입니다. 용도 지역이 무엇일까요?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정보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국토공원에서 서울, 부산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도시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 주요 지정 목적은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정 목적은 무슨 용도죠? 개발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 도시지역이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보존이 필요한 땅은 일부 있습니다만 주요 지정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 주변에 비도시적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되죠. 도시지역에서 있는 그 주변에는 주로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도시지역하고 경계를 이렇게 이웃하게 돼요. 근데 서울은 도시지역이면 그 주변은 주로 관리지역이라는 거죠. 부산이 도시지역이면 주변은 관리지역이라는 거죠. 관리지역.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관리지역 밖에 보면은 이런 땅이 있죠. 관리지역 밖에 이런 땅, 산이 있죠. 산, 보존 가치가 있는 산이 보이고, 그리고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된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은 앞으로 이런 땅이라면, 여러분,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다면, 농림법의 지정과 앞으로 그 주변의 산림은 보존을 해야 되죠. 보존해야 되겠죠. 이렇게 농림법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자, 이런 곳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나중에 손님이 농림지역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 그죠? 농림지역이 뭐죠?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들판을 상상하면서 농림법의 지정과 주변의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동네 아파트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농림법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가 결정된 땅인데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공장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농림지역에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아파트 지어놓고 막 모여 살지는 않잖아. 들판 가운데. 그럼 여기는 누가 살아야 되죠? 이 동네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없잖아. 그래서 노후가 주택, 농민과 어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현지 생활인이 거주할 수 있는 농후가 주택은 건축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아무리 농림지역 농촌이라도 이 마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부산으로 서울로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유학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동네 초등학교 가는 거야.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그죠? 그래서 농림지역도 농후가 주택이나 교육용지 중에서 초등학교 건축은 금지됩니까? 허용됩니까? 허용되죠. 그러니까 개념과 위치만 알아도 이렇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얘기죠. 이 농림지역이에요.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도 보셔야 되니까. 자, 이런 교재. 60, 70페이지 옵니다. 70페이지. 이런 교재 70페이지 오면은 방금 설명을 드린 농림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 저 위에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농림지역이 뭐냐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등으로 지정된 땅으로서 친구들 미치고 가십시오. 농림법의 지능과 산림의 보존을 추구하고 이걸 목적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농림법의 지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또 역시 도시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위치인데 여기 자연 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 보존이 필요하거나 해안 보존이 필요하거나 아름다운 해안산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용도지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 제가 6개를 외우라고 하거든, 그죠? 저 이런 것도 좀 처음에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걸. 알겠죠? 네. 최소한 보면은 이것들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하는 정도 생각날 정도로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교재, 농림지역 바로 밑에 봅니다. 농림지역 바로 밑에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70페이지 왼쪽 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목적 볼게요. 자, 밑줄을 그으면서 번호를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줄 것이고 1번, 수자원 보전 2번, 해안 줄 것이고 3번, 생태계 줄 것이고 4번,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줄 것이고 5번 뒤에 보전 동남은 5개 보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그 뒤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 6번. 이 6가지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번 봐요. 지금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을 우리가 나란히 봅시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보존 가치가 크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이니까 농림지역보다 더 보존해야 될 가치가 많은 땅이에요, 현장에. 자연환경 보존도 필요하고 수자원도 보존해야 되고 아름다운 해안선 보존해야 되고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땅이고, 그죠? 상수원과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 땅이고 수단 차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땅이죠. 그럼 이런 지역은 행비 제한, 건축 제한이 완화되어 있을까요?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까? 강화.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요. 이런 것은 거의 뭐 일반인들, 우리가 개발을 하기에는 참 곤란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이런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그냥 산약초 캐고 뭐 이렇게 칡뿌리 캐고 뭐 멧돼지하고 같이 놀고 이 정도는 그 정도 개발이에요. 그 정도만 허용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뭐 이 산촌마을 뭐 이런 곳인데 진짜 그 현지 일부 생활이 아니면은 개발할 수 없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소개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직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개가 있잖아. 뭐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이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더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면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떻게 세분되냐면은 4가지가 있잖아. 그죠? 알고 있죠. 4가지가 주상 공록이 되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되는 거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가 되죠? 16개. 16개로 용도별로 땅의 종류는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몇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까? 16개가 되는 16개. 도시지역은 16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이런 교재, 그 70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 보면은 큰 2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 이 용도지역의 세분이 바로 뭐죠? 도시지역의 세분이에요.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이렇게 된다. 일단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일단 교재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제 3월 때는 이런 교재, 이런 표는 제가 읽어드리고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만 합니다. 이게 1, 2월 강의는 하나하나를 설명 다 해요. 목적도 밑줄 꺼드리고. 근데 3월 때는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너무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도시지역 봐요. 도시지역 안에는 용도지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첫 글자 따서 주, 상, 공, 녹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은 다시 봅니다. 주거지역을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첫 글자 따서 전, 일, 준 그렇게 외우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지분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를 기준합니다.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몇 종으로 지분되고 있습니까? 3종.
1종부터 3종까지. 그리고 준주거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거지가 모두 세분되면 몇 개죠? 6개가 있고요. 그 6개의 주거지의 지정 목적이 뒤에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짝 좀 외워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의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야원, 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살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못 읽어드리는 거죠. 이제 3월달 되면.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원 내려옵니다. 상업지원 4개가 있는데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교통상업적, 근린상업적이고 이것도 머리까지 따서 책까지 따서 암기했을 겁니다. 중일근이유 그렇게 해서 충청도 버전을 외웠었죠. 중일근이유 이렇게 했죠. 뒤에 목적들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공업적은 전, 일, 준 3개입니다. 전원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은 3군데고요. 녹지적은 보생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3분이 되고요. 여기까지 그 순서 그대로 제1종 전용 주거지부터 자연 녹지까지 순서 그대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뒤에 목적들도 살짝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도시적인 3군데입니다. 도시적 안에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6개. 16개의 용도 지역이 있다. 제1종 전용 주거지부터 자연 녹지까지 1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잠깐 들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네, 여러분. 다음은 이제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이 3분이 됩니다. 자, 이 관리직은 세부 하면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듣는 게 좋아요. 그죠? 네, 설명을 들어야 위치도 알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네, 관리직인데 여기 용도직이 뭐죠? 도시직이잖아요. 도시 주변에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도시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가까운 곳에는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도화된 곳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럼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리 국토원에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도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있으면 본래 무슨 용도직입니까? 농림지로 지정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해야 될 땅이에요. 농림을 진흥시키죠.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근데 주변의 도시적은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도시적의 개발이 자꾸 확산되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로 지정해서 농사만 짓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니까 농림지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 사촌입니까?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직장을 은퇴하고 도시 주변에서 여기 산 아래에 전원주택 짓고 옆에 제 취미로 영농, 주말 뭐 이렇게 취미 영농 정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농업을 하실 분들은 생산관리지역이 좋죠. 도시도 가깝고 그리고 아예 그냥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전업농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농림지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만 딱 그려서 여러분 자, 이게 보존가치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땅이 우리 국토, 이런 땅이 도시지에 가까우면 뭐죠? 생산관리죠. 도시지에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위치를 말하면 말할 수 있으면 제법 아는 거잖아. 그래, 아는 구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주시고요. 여기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 주변에도 보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수정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럼 아까 우리 벌레는 자연환경 보전, 수정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하면 벌레는 자연환경 보전조 중에서 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도시지역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확산되니까 주변의 용도, 이웃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조 지정하여 보전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이런 곳이 무슨 관리지역이 되죠? 보전관리지역. 그러니까 얼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사촌쯤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곳에 땅 사면은 도시지역에 가깝잖아. 서울에 가깝고 부산에 가깝지만 이런 곳에 땅 사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자꾸 낮아져요. 우리가 땅 사고 집을 사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야 되잖아. 선택을 할 때. 맞죠? 근데 이런 곳에 땅을 사면은 토지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즉,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땅은 대부분이 알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근데 보통 선택 기준은 싸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산 지역 주변에 땅 살 때 나란히 있는데 싼 것은 너무 싸면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싸고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지만 개울 하나 사이에 용도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일 수도 있고 보존 녹지지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싸면은 안 사는 게 좀 정답 같아요, 거의. 그죠? 싸고 좋은 땅이 우리에게 올 이유는 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땅이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산에 가깝고 서울에 가까워도 이런 땅은 조심하자. 보존 관리지역은 일반인이 개발할 가치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봐요. 그러면 이제 생산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인데 도시지역과의 관계,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을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땅이잖아요. 농림지역을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무슨 관리죠? 생산 관리죠.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대상인데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무슨 관리죠? 보전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갔다 옵시다.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봐요. 71페이지 관리지역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71페이지 표 보세요. 관리지역에 보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개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산의 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생산관리지역에 줄 것이죠. 두 번째 줄에 줄 거면서 살짝 외워요. 자, 미리 줄 거 두신 분은 외우면 되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줄 거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보전관리지역은 줄 것이죠. 세 번째 줄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미리 줄 걸게요. 계획관리지역은 줄 것이죠. 도시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1번. 그 뒤에 저 끝에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2번. 그 뒤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3번. 그리고 이제 1, 2월에 수업 들으시면 계속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암기. 도시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나는 밑줄을 껐으니까 다행이다 가지고 머릿속에 있어야 다행이죠. 그죠? 네. 계속 반복해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제 밑줄 껐으니까 한번 봐요. 계획까지 이거죠. 여기인데 만약에 이게 농림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생산관리지역이 됐겠죠.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면 보존관리지역이 됐겠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입니까? 보존 가치가 낮은 땅이에요. 보존해야 될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땅은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죠?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계획된 땅이에요. 도시지역에 편입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땅이고, 그런 뜻이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관리지역이 3개를 다 했는데, 도시지역 16개, 관리지역은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지역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도시지역 밖에는 몇 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한다?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몇 개가 됩니까? 21개. 그래서 여러분,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21개의 종류가 있다. 땅은 용도별 종류가 몇 개죠? 21개의 땅이 있다. 그런 얘기 아시죠?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지정하지는 않으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후 중복 지정되지 않게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이 결정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용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쫙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이제 73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73페이지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봅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이거 3월 1, 2월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가거든요. 이제 3, 4월에 이런 곳으로 들어가요. 이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것을 다루게 되죠. 네. 자, 원칙부터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밑줄 쭉 그십시오.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기본구역입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입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책장 넘깁니다. 74페이지 보면은 네, 특례 규정이 나와 있어요. 네, 특례 규정. 용도지역 지정 특례입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목을 잠깐 봐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하여 결정하지 않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 결정하지 않고 용도지역의 지정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예외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제목이 좀 이해가 되죠?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하고 결정하지 않은 특별한 예외를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쭉 소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을 별표를 해놓고 지금 교재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요 수업들을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읽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교재를 보지 말고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이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교재를 볼 수 있을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거 그림 그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교재 보면 돼요. 시험은 교재로 나옵니다. 지문대로. 알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사진 좋아하고 해도 이제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도움을 주는 거지 그대로만 시험 나오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문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그림 안 그리고 연필을 넣으시고 저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리바이벌이 없으니까 딱 한 번 설명을 진행합니다. 집중해요. 형님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네, 연필 넣고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지예요. 부산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 부산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부산은 그 항만도시를 만들거나 의왕도시를 만들거나 또 이렇게 중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 뭐 인천 앞바다 다 매립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봐요. 밑에는 이제 위에는 부산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밑에는 부산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바다. 부산 앞바다예요. 이 부산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합니다. 매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집중. 매립을 했습니다. 그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이 매립구역이 이웃한 부산의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지역이잖아.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를 인정해요. 특례를 인정하니까 도시군관리구로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고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이웃하고 있는 부산의 용도지역, 여기는 뭐죠?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법적으로. 이 경우 부산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고시합니다. 다시 할게요.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한 부산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부산의 용도지역, 뭐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본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는 이를 지체 없이 대외적으로 고시해야 돼요.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74페이지 저 위에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금방 설명한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죽겠지 마요.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내용을 보라고 내용을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특례가 인정되죠? 같으면만 동그라미예요. 같으면 손 떼고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아까 부산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손 떼고 이 경우 관계되는 부산광역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 대외적으로 고시해야 된다. 됐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설명하려고요. 설명합니다. 무조건 고개 드세요. 설명 들으세요. 네,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그리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기 도시지기에 가까우면은 생산관리지고, 이런 땅이 도시지기에 멀리 떨어지면은 농림지기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농림지기입니다. 농림지기로 봅시다. 농촌 마을이고, 이 마을도 있네. 농촌 마을이고, 주변에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는 농림지기예요. 밑에는 농림적 앞바다입니다. 네, 농림적의 앞바다가 있구나. 이번에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농림적 앞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네, 했는데 매립의 목적은 역시 도시개발의 목적입니다. 도시개발. 무슨 도시냐면은 농림지에서 생산된 쌀을, 농산물을 대도시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도시, 항만건설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기니까 이번엔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달라. 이럴 때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인정 안 돼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로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비교해 보십시오.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은 특례가 인정되니까 매립지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 용도지로 지정으로 법적으로 간주되지만,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요.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시가지예요, 시가지. 나가니까 오른쪽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밑에는 전부 공유수면 바다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유수면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구역이 몇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죠. 왼쪽에는 도시지역에 걸쳤잖아, 매립구역이. 오른쪽에는 관리지역에 걸쳤잖아요. 이렇게 매립구역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두 개의 용도지역에 이웃한 경우에도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특례를 인정 안 해요. 특례를 인정 안 하니까 모두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 그림이 왜 필기를 하면 안 되느냐면, 이대로 시험 안 나오면 약간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 그림을 소개했을 뿐이지, 조문을 알고 있어야 시험 치는 거죠. 그럼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다의 매립 목적,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 두 개의 성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면은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한다. 그 조문을 읽고 이해되면 시험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 그 시간이.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니까 저는 그림인데 여러분 필요 없고 조문을 보라고, 책을 읽어야 돼, 자꾸. 책을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재 볼까요? 네. 동그라미 2번 줄 것입시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그 뒤에 줄 것죠? 그 매립구역의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이해가 되죠?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한 개, 또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두 개, 이 두 개는 특례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밑에 봅니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쭉 가십시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교재를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 설명 듣는 거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75페이지 봅니다. 75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75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개 하고 싶습니다. 그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통째로 암기하면 제일 좋죠. 뭐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잠깐만요. 쪽지적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쪽지적에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두세 번 하면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설명 한번 듣고 제대로 그냥 암기가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딱 그게 있으니까, 필기돼 있으니까 저를 보고요. 여기요. 이번에는 국토교급성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죠. 의제가 뭐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야. 국토교법상 도시적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기역부터 미역까지 5개예요. 그 기역하고 니은은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기역, 니은. 여기요, 부산은 바다가 있으니까 인천 안 가고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구나. 그죠? 좋은 데 살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바다가 있으니까 도시적이에요. 부산 도시적이죠. 그리고 부산 앞바다. 이건 공유소인 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 그럼 부산 앞바다는 안 봐요. 부산 앞바다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소면이죠. 맞죠? 이렇게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소면 부산 앞바다에다가 항만도시를 만들려고 항만구역을 지정하면은, 수업 처음 들으면은, 항만구역이 뭐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항만구역이 뭐냐면은, 부산에 가면은 1부도, 2부도, 3부도 있겠죠. 3부도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부두가 있잖아요. 1부도, 2부도, 3부도가 있어. 그러면은, 무역선이 들어와. 거기다가 상품, 수입 상품을 내리고, 수출 상품을 올리고, 그죠? 이게 항만도시예요, 항만도시. 그 항만도시를 만들려고 지정한 구역을 항만구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항만구역이 뭔지 알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요.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소면 바다에다가 항만도시를 만들려고 항만구역을 딱 지정해버리면 그 바다는 법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을 해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바다를 항만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다에 도시적을 지정하려고, 용도적 지정하려고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하고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죠. 또 의항도시를 만들려고 부산과 같은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의항도시를 만들려고 의항구역을 지정해서 어촌어항법상 의항구역을 지정했어요. 의항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이 의항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도 공유수면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돼 버려요. 즉 의항도시를 바로 여기다 도시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절차 없이 바로 의항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가 인정됩니다. 아니, 부산 살면서 의항도시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의항도시가 뭐냐면은, 자갈치 시장에 가면 무역선이 들어와요? 어선이 들어와요? 어선이 들어와요. 생선을 내려요. 경매를 해요, 막 이렇게. 도소매니 고기를 받아요. 제가 가면 해를 팔아요, 소주에. 거기는 항만도시입니까? 의항도시입니까? 의항도시. 자갈치 시장이 의항도시입니다. 좋아해요. 근데, 아니, 회가 달라요, 회. 똑같은 고기인데. 서울서 먹을 때는 좀, 식감이 좀 약간 물렁물렁해요. 생선이. 근데 여기는 탱탱해. 자갈치에서 먹으면. 그죠? 정말 좋은 것 같아. 좋은 데 살고 계십니다. 회도 맛있고. 그게 의항도시예요. 그러면은, 자갈치 시장을 만약에 매립을 했다면은, 그 바다에다가 의항구역 지정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바다에다가 의항구역 지정하면은 그 바다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바다의 도시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 의항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다 외워줘, 나중에. 앞으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지역으로 법적으로 결정구역으로 간주한다. 다음 티귿, 리을, 미음 이 세 개는 똑같아. 또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티귿, 리을, 미음 이렇게 제가 신청곡파도 이렇게 몇 번을 설명할까요? 대답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할게요. 다 할게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가혹하게 시키시네 진짜 이분들이. 잡아주시고 농담이에요. 자자 여러분 이게 산이 있어.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어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땅이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그렇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여기에 저희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이 있었죠. 어우.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이 하나 있었죠. 어우,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농림지역이 말이야. 농림지역에 여기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미연번이 있습니다. 미연번에 보면은 전원개발 촉진법상 여기다가 전원 개발 사업구역 이 들판에다가 농림지역 들판에다가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해버린 거예요. 책에다가 적으십시오.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책에 적으십시오. 미연번인가 되어 있죠? 미연에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 밑에 적으십시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를 들면 적으십시오. 원자력, 화력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원이 뭐냐면 전기자원이에요.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사업구역이 무슨 구역입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한 사업구역이 전원개발 사업구역이에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지정된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잖아요. 농림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땅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럼 농사 짓습니까? 농지 밀어버립니까? 농지 밀어서 도로 만들고 상하수지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건너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간주되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들어오고 고등학교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고 되는 거예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러면 봐요. 굳이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복잡한 도시군관리에 위반하고 결정하는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그 주변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도 쭉 가까이 가면은 벌써 조그마 부산서 기장 위로 쪽으로 가면 원자력 발전소 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 이런 곳은 전부 전원개발 사업을 딱 지정하면서 그 지역에 따르는 무슨 용도지역이 된 겁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의지가 돼요. 벌써 5개 중에 3개는 외웠잖아요, 벌써. 이걸, 죄송한데, 5월달에 또 해요. 똑같이. 이제만 하면 계속 때려요, 이렇게. 그걸, 눈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기방할 수도 있고,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단, 처음에 좀 어렵다고. 이걸 못 버티고, 포기를 스스로 안 하면은 80% 이상 10월달까지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다 붙어요. 그렇죠? 인터넷 하신 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딱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니까, 진짜. 일부러 떨어질 수도 없고 앉아서 버티시면 답이에요. 다음에 이게 봐주세요. 거기 리얼번에 보면은 이런 거 돼 있죠. 리얼번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그럼 잠깐만요. 농림지역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돼서 택지개발지구. 그럼 생각해 봅시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농사 지을 겁니까? 계속? 택지 조성할 겁니까? 택지 조성. 요새 택지 조성하면 단독주택 짓습니까? 요새는 아파트 주로 짓습니까? 아파트.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농사 짓지 않고 이 동네는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첫걸음을 뗀 것이야.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되면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법수를 간주해줍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에 강남이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했죠. 서울 외곽에, 그죠? 그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다 도시지역입니까? 관리지역이 많습니까? 도시 주변에 관리지역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주 딱 지정해버리면은 그 관리지역이 자동으로 뭐가 되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공시로 의제가 되면서 네, 도시개발법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적개발이니까 땅 강제 수용해서 밀어버리고 택지를 정해서 아파트 짓는 거예요. 다음에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내려간 거 맞죠? 평택 들판에 반도체 공장 지었잖아요. 그럼 그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그 들판은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이었겠죠. 한 방에 끝납니다. 거기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를 지정해버립니다. D극본 보세요. D극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에 지정된 곳은 공업도시 개발에 첫 걸음을 뗀 곳이죠. 무슨 용도적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공시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선 지역은 공장 짓기 전에 옛날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재난경 보존지역이 있지만 도시첨단사업단지를 국가가 지정해서 딱 고시하는 순간 무슨 용도지로 바뀐 겁니까? 도시적인 결정공시로 간주되면서 그죠? 공업지역으로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서 공장,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도시적이 결정고시에서 의제되는 대상 몇 개 공부한 겁니까? 5개. 이 정도 하면 머릿속에 막 녹아든 느낌 안 들어요? 이걸 큰일 났어. 5월달에 잊어버릴까봐 또 할 건데. 그때 그림이 비슷하게 또 그려드릴 건데. 큰일 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문제 풀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문제로 만들고 또 연습해요. 그때 그림으로 또 설명해요. 어쩌시려고 이제 큰일 났어. 계속 반복한다니까. 그대 걱정 말아요. 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 2번이죠. 리딩 R. 이거마저 제가 또 설명하면 웃기잖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용도지간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간에서의 행위제한은 치웠다 가죠 뭐. 네, 행위제한부터. 네.